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30일입니다. 8월도 더위도 한풀 꺾이고 8월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 말인데 투자자 여러분들 내 계좌는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죠? 올해도 9월만 지나면 4분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남았고요. 올해 한 해 마무리 이제 연말이 다가갈수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은 멀었다. 이걸 또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인 해석으로 이제 테이퍼링은 연내하지만 결국 금리 인상은 멀었다. 그쵸? 연준은 여전히 인내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또다시 금요일날 불을 뿜었습니다. 오늘 물론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는 올랐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종목들 플레이 특히 성장주 제 채널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장주 플레이를 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성장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포트상 좀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오늘 제목대로 아이폰 13이 이제 9월에 나옵니다. 매년 아이폰 신제품이 작년 코로나 때 이후에 코로나 때만 제외하고서는 9월에 항상 뉴 아이폰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아이폰 매니아들을 항상 기다리게 하던 september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반도체 후공정 얘기를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240조 원 투자해서 그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 거의 160조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후공정 관련 종목들 그날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반도체 후공정이 왜 중요한지 오늘은 또다시 또 다른 좋은 종목을 한번 좀 픽픽픽 종목에서 달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일단 마감 시장 지표부터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살펴보면요. 0.3%, 0.8% 지수 대비 코스닥은 상당히 강했다 이런 표현이 들 수 있는데 여기 코스닥에 시가총액 3위, 4위, 5위를 차지하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게임주랑 HAB 어떻게 보면 그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요 세 개의 종목이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HAB는 장중에 20% 이상 오르기도 했었고요. 펄어비스가 지금 도깨비라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깨비라는 그런 약간 제가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의 젤다의 전설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젤다의 전설에다가 플러스 메타버스 기능을 입힌 그런 고퀄리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증강현실 게임 같은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의 기대를 얹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여파로 이제 이 시가총액 20위권 밑에 있는 NC소프트가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극과 극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수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벌써 코스닥이 1030포인트예요. 고점이 1060포인트였으니까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 바이오 오늘 다 뺐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계속 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주도주들이 못 가고 있고 게임주들이 그리고 못 올랐던 이런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를 코스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소는 어땠죠? 반도체 관련 대장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가 좀 올랐고 포스코 이런 철강주 그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에 그쵸? 환자들을 모집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 반등을 좀 만든 것 같고 이 밑에 철강주 말고 조선이나 시클리컬, 건설 이런 쪽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즉 시장에서 움직이던 종목들보다는 좀 순환매 시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올라오면서 근데 올라오면서 빠진 종목들은 못 올라오고 그죠? 그 이전에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지수는 올랐는데 내 계좌의 체감 지수는 오르기 쉽지 않았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응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 투자, 금융 투자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2,500억 거래소는 샀고요. 개인이 한참 많이 사던 코스닥을 장중에 팔면서 외국인이 그걸 받는 모습이 수급적으로 특징적이었습니다. 파월 의장 때문이었을까요? 금리 인상은 멀었다. 한국은행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죠. 어쨌든 환율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2.2원 떨어진 1167원이었습니다. 오늘 뭐 니케이 지수도 좋았고 지난주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워낙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돋보이게 올라갔죠. 네.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탑3 소식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종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 얘기랑. 파원 잭스로서 다 깠다. 그래 이제는 나도 깐다. 테이퍼링 연내 시작한다고. 고용지표 이번 주 금요일날 또 나올 텐데 전달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 분명히 좋을 거라고 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테이퍼링이 그죠? 이거 제가 한 말과 계속 비슷하잖아요.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올리는 건 아니다. 경제 정상화를 위한 그죠? 단계일 뿐이지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비둘기파적인 해석을 했다고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단기 960포인트까지 빠졌었거든요. 거의 100포인트 빠졌었죠. 1060에서 그죠? 100포인트 빠졌다가 지금 오늘 1030포인트 정도 되니까 바닥에서는 70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뭐 피보나치 수열로 뭐 차트를 분석하고 이런 과거의 그런 기술적인 반등 지표가 보통 뭐 60 바닥에서 그죠? 68.2%인가요? 피보나치 뭐 그 수열에 요거를 반등하면 결국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죠? 여기에서 이게 38.2% 구간인가요? 여기가 요거에서 다시 내리맞을 것이다. 이걸 건지 단기 반등이겠죠. 그거는 결국 아니면 V자로 추세로 올라갈 건지는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수로 올릴 마음이 없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시총 3위부터 5위 이런 것들을 안 올렸을 텐데 이거 먼저 올렸다는 거는 다른 종목이 따라가거나 그죠? 아니면은 다른 종목 더 팔기 위해서 이 종목을 올렸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좀 상당히 중요한 코스닥 투자자 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기술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에 출시되는 아이폰 13에 대해서 유성통신 기능 탑재다. 이게 뭐 레오라고 불리는 저궤도 유성. 이게 지금 결국에는 휴대폰이 메신지나 뭔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선 5G 뭐 아니면 4G LTE 그전에는 3G였죠. 이게 단계로 올라가면서 더 빠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6G로 넘어갈 거고 인공위성 이런 사업 그죠? 우주산업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우주산업이 단순히 어떤 우주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 산업도 우주산업의 하나의 테두리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5G나 LTE가 안 터져도 위성에서 통신들을 어떤 원활하게 기능을 그쵸? 받고 주고받고 할 수 있다면 문자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쵸? 우주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 이런 소식인데 빠르게 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인공위성 산업에 대한 미래를 상당히 좋게 보긴 했고 UAM 이런 것들 하나그룹 그죠? 하나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기업이 많이 변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유튜브에서 아이폰 역시 애플은 시대를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제품이 진짜로 이 기능을 탑재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게 되면은 아마 뭐 삼성도 그렇고 LG는 휴대폰 사업을 접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경쟁을 쫓아가게 되게 뒤늦은 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소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찜찜한 지수 반등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그쵸? 이 쿠션들을 다 지켜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있죠. 이거 RSI는 가열 지표고 이번에 V자 반등을 하면서 RSI 가열 지표는
그죠? 여기서 기었던 걸 시간이 지나면서 기간 조정하면서 충분히 내려온 상태에서 가격 조정하면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가열지표상은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것도 200일선까지 내려왔었지만 결국 60일선까지 벌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견조하게 120일선이죠. 이게 200일선이고 200일선까지 노크했던 코스닥 지수였지만 그게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올렸던 상당히 지수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후행적이지만 지키려는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딱 그 숫자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논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위치일 수 있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되게 중요시하고 바텀업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은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종목만 잘 오르면 되고 내 종목만 시간에 대한 투자에 따른 나에게 보상을 하면 되겠죠. 자, 아이폰 13 얘기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이 이게 결국 혼합 현실 헤드셋 전기차에도 제공 가능성, 그죠? 저궤도 아이폰이 아이폰 아이카, 애플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것도 출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T 매체 맥루머스가 애플 전문 분석가 꺼밍치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이분 되게 애플에 대해서 리포트 많이 쓰시는 분인데 저궤도 위성통신 레오 이거를 탑재해 4G나 LG 기지국이 없이, 그러니까 안테나 이런 기지국들 보통 지하철 가면 원래 옛날에 휴대폰 안 터지고 했잖아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이런 것들. 인공위성 산업을 가장 어쨌든 접근해서 하는 게 인텔리전트 테크일 텐데 그 소식에 오랜만에 큰 반등이 나왔고요. 세트레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의 자회사기도 하죠. 인수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의 후발 주자들이 쫓아가기 어려운 기술력인지, 정말 이 기술이 이번에 13회에 탑재되는지, 탑재돼서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렇게 됐을 때 5G가 아직 제대로 된 상용화가, 그죠? 광범위하게 상용화가 안 된 입장에서 이 5G를 건너뛸 수 있는, 그죠? 6G, 결국 인공위성 이쪽에 대해서 6G라고 저는 표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5G 관련주들이 힘들 수 있겠죠, 그죠? 인공위성이랑 또 5G 관련 통신 장비 업체들은 많이 다른 거잖아요. 자, 오늘의 픽픽픽 종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PSK 홀딩스라고 이제 PSK PR 스트립 삼성전자에 관련된 240조의 투자에 가장 관련된 장비주죠. 장비주. 전 세계 시각 PR 스트립 부분에서 1위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램 리서치에서 특허 관련해서 소송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도 유튜브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이 홀딩스는 아시겠지만 홀딩스 지주회사 격이죠. 이 PSK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PSK가 전공정 장비주라면 홀딩스는 뭐죠? 원래 PSK에 혼자 있었는데 이 전공정 장비주만 띄해서 이 사업 회사를 만든 거고, 이 지배 구조의 회사는 다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후궁정, 그죠? 후궁정은 뭐예요? 패키지 앤 테스트,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거의 마지막 공정을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 240조 투자를 발표한 날 1,500억의 비메모리 테스트 관련된 설비 투자 캐펙스를 발표했죠. 이런 움직임에 네페스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후공정 OSAT. OSAT가 뭐예요? 아웃소시드 어셈블리 앤 테스트, 조립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업체인데, 이게 결국엔 코로나19도 역시 자극을 했습니다. 전자기기 수요도 높아졌지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DDI 이거 최근에 쇼티지 심하잖아요. 컴퓨터에 들어가거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CMOS 이미지 센서 CIS로 불리고 시스템 온칩 이게 다 비메모리 쪽인데 그죠? 후공정 업체의 시설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품종 소량 생산 특징이죠. 비메모리 메모리 쪽은 뭐죠?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요게 지금 시스템 반도체 대량 생산 메모리보다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P가 여기에 따른 Q도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입장인데 Q에 대한 물량도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성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되게 성장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주 패키징 및 테스트 비중이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니즈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출처는 D1렉에서 기사를 따왔고요. 이제 얘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트에서는 PSK 홀딩스와 반도체 후공정 OSAT를 얘기할 건데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웃스티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반도체 외주를 줘가지고 조립하고 테스트 패키징 앤 테스트 하는 기업들. 근데 PSK 홀딩스는 아까 이제 레페스 후공정 하는 회사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ASE와 엔코 같은 경우 뭐죠? 이 OSAT 대만의 거의 글로벌 1위 3위 이렇게 하는 후공정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과점 후공정 OSAT 업체. 제 유튜브 채널에 OSAT만 검색하시면 후공정 3편의 영상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모르시면 이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죠?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여기 있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고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본 영상이니 전혀 후공정이 뭐다 반도체 8대 공정이 모른다 하면은 반도체 치셔서 반도체 관련 영상들 쭉 한 번씩 훑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PSK는 PR 스팁이라는 이 시각 장비에 대해서 글로벌 1위인데 이 회사는 홀딩스는 데스컴 그리고 니플로 이게 대표적인 장비이고요. 이게 결국 실적을 PSK 지분법까지 인식하면서 이 장비 매출과 이 자회사인 이 지분법 그쵸? 이거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후공정 발생하면서 찌꺼기 스컴을 제거해주는 역할이고요. 데스컴 같은 경우에는 그죠? TSV 스로 실리콘 via 실리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기술에 또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디플로 장비 같은 솔더볼 부착 전에 표면을 안정화해주는 장비로서 국산화요. 이게 거의 다 솔더볼 쪽이 일본산 이런 쪽 많이 쓰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높여갈 전망으로 소부장 그죠? 소부장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 쪽에서 PSK는 이미 램 리서치에서 소송까지 걸었다는 건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방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R 스트립이 결국 시장 점유율이 2019년에만 약 25%예요. 25%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가 워낙 탄탄하게 가고 있다. 최근에 소송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큰 이슈는 아니다. 매출 비중에서 그 관련 장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삼성의 그죠? 단기가 아니죠. 삼성의 240조 이 투자가 결국 메모리 쪽도 투자를 하지만 비메모리 쪽 이쪽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그런 만약에 시장이 커지면 결국 OSAT 이 패키징 앤 테스트 요 업체들이 많이 뜰 거다. 많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마이크론이 그 대표적인 걸로 벌써 설비 투자를 테스트에만 1,500억을 투자한다는 거를 공시로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이후에 결국에는 오늘 PSK 홀딩스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어요. 차트는 제가 오늘 안 보여드릴 건데 급등을 했고요. 꾸준히 배당금도 일단 내고 있고요. 21년 올해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당기순이익은 86억인데 영업이익이 적자였거든요. 그쵸? 이 부분은 PSK 자회사가 결국 실적을 잘 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PSK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 전공정 장비를 결국 띄어낸 사업회사 PSK를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nem리서치와의 어떤 소송 이런 이슈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홀딩스, 그쵸? PSK의 매출이 그렇게 많이 주는 그런 소송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후공정 시장에 대한 그런 자신 있는 반도체 그런 시장이 개화될 걸로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동 종목을 픽픽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건 다 얘기 드렸고요. 원래 제가 뭐 아시겠지만 PSK 뭐 이런 거 뭐 설명드리고 뭐 바이오 설명드리고 할 때 시간이 한없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도 영상이 보통 한 20분은 시장 브리핑가 하면은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지루하시다 하는 분들은 1.5배 속도로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